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행정학 교재 리뷰는 열심히 찍긴 했는데 확실히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교재 리뷰 올릴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주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2번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배속에 관한 문제. 배속. 보통 배속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강사분들 중에서도 배속을 직접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일단 제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의를 2배속으로 듣는 것 자체는 복습 시간을 2배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배속은 안 하는 게 좋다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적정한 배속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배속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가스터디가 2002년에 오픈하고 제가 메가스터디 강의를 듣기 시작한 게 2004년이에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속 기능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오랫동안 강의를 듣고 여러분 직접 공부를 한 바로는 배속이 올라가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좀 강의 자체를 나는 집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배속을 올라가면 강의 소화도라고 해야 될까요? 강의 소화도가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어떤 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배속을 한다는 것, 원래 강의에서 강의 속도는 그 강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전달력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의 빠르기 자체는 전달력을 높이는데 혹은 전달력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떨 때는 말을 빠르게 하고 어떨 때는 말을 느리게 하고 어떨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어떨 때는 작게 하고 이런 행동들이 강의의 전달력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연설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속을 하게 되면 배속은 강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달력을 좀 떨어뜨리게 돼요. 배속을 올리는 만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설명을 쭉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더 잘 시키기 위함인데, 왜냐면 느리게 설명하는 부분, 빠르게 설명하는 부분, 느리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뜻인데, 이걸 배속을 해버리면 이 생각할 여유 자체를 떨어뜨려요. 생각할 여유 자체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의 소화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복습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냐?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에서 무슨 내용을 했지가 중간중간에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설명에 대한 필름. 이게 날아가 있는 상태인 거죠.
중요한 키워드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 자체가 비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복습할 때 그때서야 이런저런 앞뒤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이제 말이 굉장히 느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배속은 1.5배속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1.5배속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좀 발음이 정확하시지 않는다거나 사투리를 쓰신다거나 하는 분들의 강의일 경우에는 1.5배속 이상을 들으면 무조건 내용이 머리에서 튕깁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배속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배속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정리해서 써볼까요? 예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대신 이제 이론 강의들은 예습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속을 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하는 게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설명 듣는 내용들에 대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일단 할 수 있는 상황에선 하시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속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습을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론 강의는 기본적으로 1.4배속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게 맥스예요. 나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듣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1.3에서 1.2배속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퍼즐을 안 하시는,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없이 진행하는 게 좋아요. 배속을 2배속으로 놓고 배속을 막 하다가 막상 나중에 시간 한번 재보세요. 중간중간에 필기를 하려고 멈췄어요. 이거에 대한 시간이랑 2배속을 하면서 중간중간 일시정지를 하고 필기를 하는 시간이랑 1.2에서 1.4배속 정도를 하고 일시정지 없이 쭉 듣는 거랑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그런데 이해도는 이쪽이 훨씬 좋아요. 나중에 강의 듣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론 강의는 배속을 낮추고 일시정지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플러스 강의 듣자마자 바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이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복습하냐면 약간 강의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이거 얘기할 때 강사가 뭐라고 했다. 이거를 배웠는데 강사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다. 그 선생님의 멘트 자체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추가 복습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 전체 러닝타임의 한 30% 정도, 전체 러닝타임의 한 40% 정도,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쭉 이어서 2배속으로 듣고 앞뒤에 까먹었던 내용들 때문에 다시 강의를 찾아 듣는다거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이 시간이 훨씬 적게 들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럴 거면 이해도가 높은 이쪽 방향 배속을 낮춰서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 다음
문제풀이 강의일 경우에는 예습을 하고 채점을 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요. 바로 강의를 들으면 채점을 했을 때 내가 맞힌 문항이 있고 틀린 문항이 있을 거잖아요. 맞힌 문항이 있을 때는 한 1.6배속 정도로 좀 빠르게 듣습니다. 빠르게 들으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듣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필기를 추가하면 되겠고,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1.2에서 1.4배속 정도로 하면서 좀 더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수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강약 조절을 하게 돼요. 내 스스로. 그러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피로함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해도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미 예습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흐름에 대한 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속을 했지만 복습 시간은 줄어요. 문제풀이 강의의 경우에 예습을 잘 하고 들으시면. 마찬가지로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속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시정지를 하면 그때부터 그냥 1배속으로 듣는 것만 못한 효과, 그리고 1배속으로 듣느니만 못한 시간 소비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면 2배속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적정한 배속으로 하고, 배속을 올리게 되면 강의 소화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복습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면 결국 강의는 2배속으로 들으면서 러닝타임 자체는 줄었지만 복습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서 전체 내가 들인 시간은 똑같아집니다. 그 이유는 강의의 속도 자체가 내용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속은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5배속 이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로 나눠서 얘기를 할 때는 이론 강의는 1.4배속이 저는 맥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필기까지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속도까지가 적절합니다. 중간중간 멈추게 되면 그 멈춘 시간 나중에 합쳐보면 그냥 1배속으로 들으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과 거의 시간이 같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론 강의들은 강의를 듣자마자 전체 러닝타임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멘트를 좀 떠올려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12시간에서 20시간 안에 러닝타임의 한 30%에서 40% 정도 투자를 하셔서 추가 복습 한번 해주시면 내용 기억이 훨씬 잘 될 겁니다. 대신 문제풀이 강의는 예습을 할 수 있잖아요. 예습을 하고 채점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수강하세요. 시간적인 간격 없이. 맞췄던 문제는 1.6배속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틀린 문제는 1.2에서 1.4배속 정도로 천천히 수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약 조절이 되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오는 체력적인 피로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도는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강의 내에서 이해한 분량이 많아지면 복습 시간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배속 인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오프라인 강의와는 다른 가장 큰 기능인 이 배속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